재심 신청 등 잇따르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 때문에 6월 지방선거가 정책 대결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책임론과 심판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손쉬운 승리로 끝났던 전남시사 선거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이란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기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 전남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시도별 공약을 뒷받침할 정책과제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정책 대결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재심 신청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 등 민주당의 책임론과 심판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8,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덮어버린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경선은 점입 가경입니다. 강성희 예비후보가 김종식 예비후보의 경선 배제를 민주당에 공식 요구한 겁니다. 경찰의 수사 등으로 인한 민심의 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끄러운 곳은 목포뿐만 아닙니다. 영암 군수 후보 경선은 재심이 인용됐지만 방식 등에 대한 후속 결정은 6일로 미뤄지면서 100% 국민 경선, 100% 권리당원 투표 등 갖가지 설만 난무한 상태입니다. 강진군수, 여수시장, 진도군수 경선은 재심이 모두 기각돼 논란과 혼란만 드러낸 채 경선이 재개되거나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일찌감치 후보가 확정된 해남군을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 가운데 절반 가까운 시장군수 공천 과정에서 재심이 신청됐습니다. 공천 확정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아 공천 배제 사유가 발생한 신안 군수 후보를 놓고도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남은 일정상 재경선은 쉽지 않은 데다 경쟁력을 드러낸 후보를 공천 취소할 경우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말 많고 탈 많은 공천 때문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일부 지역은 지금까지 후보도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을 요구하는 게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공정하지가 저는 못한 것 같더라. 그 이제 어떻게 해서 그냥 연출로 어떻게 잡아갖고 하려고 하고 아마 그래서 정권을 뺏긴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식구 감싸기, 자기 식구 내보내고 싶고 이런 거가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민주당? 일찌감치 출마 후보를 정해놓고 선거날을 기다리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 심판론에 연일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범죄 행위로 점철됐고 산적한 지역 문제에 대한 대응도 못하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제 전남 도민들이 나서서 사람이 지나쳐 버르장머리가 없어져버린 철부지 민주당의 혼쭐을 내줄 차례이다. 지방의원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을 토대로 한 반발과 재심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실제 민주당의 내홍은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 민주당을 향한 여론은 날로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말 많은 민주당 경선 과정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는 물론 다른 정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출마하는 후보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전남에서 민주당의 기세가 과거와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전남의 지방선거에서 이례적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파란 점퍼로 선거에 나섰다가 붉은 점퍼로 갈아입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를 시작한 뒤 무소속으로 선회한 경우는 잦았지만 보수 정당을 향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임대현 영암군수 예비후보와 지차남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부득이 민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고 호남에서 소외된 국민의 정부 여당이 입당하여 깨끗한 선거로 승부하고 당선되어 무소속 최홍림 예비후보는 민주당 정치를 지역 정치의 한계로 꼬집으며 목포시장 선거에서 목포시의원 선거로 선회했습니다. 민주당 목포광역의원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고경석 예비후보도
체급을 낮춰 무소속으로 목포 시의원 선거에 도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 사태와 민주당 비판에 앞장섰던 임태성, 김호수 예비후보도 민주당을 등지고 무소속 선거를 준비 중입니다. 나주에서는 민주당에 맞선 무소속 연대까지 출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파란 점퍼가 사실상 휩쓸었던 4년 전 지방선거와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쪽 목포가 민주당 쪽 이제 밭이기도 하기도 해서 신뢰도는 솔직히 없습니다. 거의 제 생각은 그래요. 대선 직후 민주당이 예비후보 자격 심사부터 공천 심사에 이르기까지 논란과 파열음을 낸 것이 이 같은 상황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이해찬 대표님 계실 때는 딱 그 공천 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후보를 선정을 했었는데 왜 그런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룰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 탓에 민주당 일정 따라 요동치는 전남의 지방선거는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선거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민주당 시대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사 선거는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김영록 후보에 맞서 거물급 보수정당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일찌감치 3파전 구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의 선거에서 매번 민주당의 손쉬운 승리로 끝났던 전남지사 선거판이 과거와 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77%의 득표율을 올리며 전남지사에 당선된 민주당 김영록 후보. 그동안 무난하게 도정을 이끌어왔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에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득표율을 넘어 80%가 넘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목표로 뛴다는 각오입니다. 앞으로의 4년은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 바람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이정현 전 의원을 전남지사 후보로 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전남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인 11.44%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보수정당 후보로 전남에서 2차례나 금배지를 단 이정현 전 의원까지 나서면서 이 후보의 득표율이 이번 전남지사 선거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의 변화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한 번은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바꿀 기회입니다. 김영록 후보는 전남 서부권인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반면 이정현 후보는 동부권인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별 지지 기반을 반영하듯 선거 전략도 갈리는 양상입니다. 김영록 후보는 이정현 후보가 자신감을 보이는 동부권에서 오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엽니다. 동부권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후보는 중부권에 선거사무소를 차릴 예정이고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목포 등 서부권 도민과의 접촉을 늘리는 선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일찌감치 전남지사 출사표를 던진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사회운동가답게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심 도정으로 인구의 절반인 노동자, 도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전남지사 선거는 당락도 중요하지만 각 후보들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이 어느 정도 득표율을 기록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370여 단체로 구성된 전남교육회의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장서궁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를 확정하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남교육회의는 앞서 3명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에게 공모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지만 장 후보만 단독으로 응모했으며 투표 결과 88.6%가 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예비후보는 교육의 진보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펼친 장 후보는 진보 후보를 사퇴하라며 비판했고
김동완 예비후보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물가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의 소비자 물가도 기록적인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4월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5%포인트 상승해 5.9%포인트 인상률을 보였던 2011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한 생활 물가 지수도 109.53으로 지난달에 비해 1.2%, 지난 1년 사이 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목포시가 2026년까지 사막도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특급 호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막도 지키기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면담한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최소 2025년까지 사막부두 기능이 유효하다고 밝혔고 이는 2026년까지 호텔을 완공하겠다는 목포시의 협약 내용과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사막부두 일부 구간만 내향의 카페리 부두선 확충 공사가 끝날 때까지 대형 여객선의 접안을 위해 부두 기능이 유지되며 호텔 사업에서도 후순위 공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주 전남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의 이행 방안을 설명했는데 광주 전남이 요청했던 사업들이 일부 빠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광주 전남 발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수위는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 등 균형 발전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균형 발전 문제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또 좌도 우도 그다음에 진보고 보수고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균형 그 자체가 이것은 정의도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의 정책 과제는 인수위의 100대 국정과제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광주 시민의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을 수정해 국가사업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이전 부지엔 그린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공약은 2026년까지 AI 영재고 설립과 산학형 클러스터 구축 등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전남 공약 역시 해남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을 구축하는 등 7개 공약 15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와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선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때 추진해온 공약과 겹치거나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빠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서울-광주, 광주-부산고속도로 확충 사업과 아시아아트 컴플렉스 등의 사업이 빠졌고 전남도의 주력 사업인 해상풍력 산업과 국립부대 설립 공약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인수위가 100대 국정과제와 로컬 현안으로 분류하는 투트랙 방침을 정해 지역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윤석열 정부의 약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와 목포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의대 설립과 해상풍력에 대해 아무런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전남과 목포 시민에게 사과하고 국정과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강진 마량 놀토 수산시장이 3년 만에 오는 7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강진구는 제6회 마량 놀토 수산시장과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지역 특화 상품 판매 부스와 당일 교통 대책 등을 점검했으며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장흥군 부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넉 대와 산불 진화대원 50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진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의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 집적지구 조성을 지원해 친환경 농업의 확산 기반을 닦는 2023년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참여 법인과 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 품목별로 벼는 50헥타르 이상, 그리고 원예, 가공 품목은 20헥타르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쌀, 원예, 가공 등 품목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 단체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은 목포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과 유달산 비탈면 보수 보강 사업비로 각각 5억 원씩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용해 생태체험시설은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이밤산과 연계 조성되며 유달산 재난안전사업비는 지난해 산사태 발생 구간에 투입됩니다. 강진군이 지난해 가을과 겨울 전통 방식으로 김장해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묵은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묵은지 사업단을 구성한 강진군에서는 지난해 16개 업체가 김장한 전량이 품절돼 2억 5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35개 업체가 5만 포기를 한정 생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서비스 제약을 극복하고 도민,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 규제개혁 알림이를 개설했습니다. 전라남도 규제개혁 알림이에선 규제 개선 사항과 적극 행정 사례 등 유익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